안녕하세요. 김구혜TV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냈던 비판들이 지금 와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쏟아부었던 그런 질타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 날 대한민국에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1일 후 5월 31일 날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 초기 대응 실패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를 처음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6월 1일 환자가 2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문재인 본인이 뭐라고 했냐? 국제적 망신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불과 환자가 25명밖에 안 됐을 때 보건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틀 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명으로 늘어나니까 대통령이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다음날 6월 4일 환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너무 무능하다. 이때부터 환자가 36명일 때부터 박근혜가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월 7일 환자가 87명이 됐어요.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 6월 22일 환자가 175명으로 꽤 많이 늘었죠. 이때 문재인이 했던 말,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시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환자를 발생을 시켰고 사망자가 39명에 달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우한폐렴인데 이 홍길동이 되었어요. 우한폐렴을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문재인이 굉장히 친중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한테 밉보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코로나19 그러면 이전에 다른 것들은 코로나17, 코로나10 이렇게 했었나요? 코로나 1, 2, 3, 4, 5, 6, 7, 8 쭉 와갖고 코로나19가 된 건데 이전까지는 다 메르스도 그렇고 그 전에 온갖 코로나에 관련된 1번부터 18번까지는 그냥 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불렀었는데 이번만큼은 우한폐렴, 우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코로나19라고 중국색을 쏙 뺐죠.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나 대구로 본인의 잘못을 떠넘기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 사태는 1월 20일 첫 국내 환자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월 25일 확진자가 3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월 12일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나친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나친 불안 불필요하다. 직접적인 접촉자만 전염이 된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라. 무슨 행사 같은 거 축소하거나 안 할 필요 없다. 행사 그냥 계속 하시라. 집회 이런 거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2월 13일 이때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늘었어요.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2월 12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날 코로나가 머지않아서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괜찮다.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이 될 것이다. 안심해도 된다. 너무 지나친 불안은 갖지 마시라. 직접적인 접촉자만 전염이 되니까 좀 안심해도 좋다.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집회나 이런 거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확진자가 쫙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0일 104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2월 20일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을 그 시기에 문재인 뭐 했나?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 청와대에 모셔다 놓고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입니다 하면서 짜파구리를 같이 먹고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뒤로 쓰러질 것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는데
메르스 때 확진자가 87명일 때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 했던 문재인이 100명이 넘어갔는데 청와대에서 파티를 즐기면서 짜파구리나 먹고 있었다. 2월 23일 확진자가 602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본인도 좀 멘붕이 왔나 보죠? 신천지 전후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신천지로 떠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6일 현재 환자는 1261명으로 늘어나 있고 사망자도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우한폐렴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 또 대구 시장인 권영진 시장이 대구의 환자 수를 정부가 지금 축소 보도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1261명도 축소 보도했다는 거죠.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과거에 조국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현재 오늘날 조국을 공격했었는데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이 과거에 메르스 때 특히 박근혜 정권을 향했던 그 공격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의학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뭔가 괴질 같은 게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의학을 모르고 내가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의학을 떠나서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그 병이 전염병이 안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막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었죠. 근데 안 막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막기 시작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전염을 시켰는데 이제는 중국은 좀 잦아들고 있는 모양이죠.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중국이 막는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 당연히 전염병이 도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눈치 보느냐고 그런 걸 못했죠. 차단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역으로 중국이 우리를 차단하는 지경에까지 처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문재인이 너무 친중적이야. 너무 중국 눈치를 많이 봐. 뭔가 좀 이상해. 중국에 뭔가 착 잡혔나? 중국의 간첩인가? 중국에 뭔가 도움을 받았나? 왜 중국한테 꼼짝을 못하지? 그런데 만약에 이때 중국도 우리나라를 막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도 좀 말이 돼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막아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문빨아도 말이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중국을 안 막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막았어.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그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중국 눈치만 보던 정부가 드디어 이렇게까지 사고를 쳤다. 판을 벌렸다.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이제라도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중국의 입국을 차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다 거절을 하고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던 끝에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는 바보 같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메르스가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불과 1개월 4일 만에 7월 4일 186번 확진 환자를 끝으로 20여일 동안 추가 발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 27일 확산 종료를 발표를 합니다. 약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첫 환자가 발생한 시간부터 약 2개월 만에 확산 종료가 되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건대 이번에도 그 정도 시간 만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1월 20일 처음으로 국내 환자가 확진이 되었어요. 지난 메르스 사태를 복기해 볼 때 3월 말, 4월 초 정도에 확산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은 반사이익만 노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국가의 불행을 등에 업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자력으로, 본인들의 자력만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옳다. 메르스 사태가 정말 시끄럽고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었어요. 40%에 달하던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20% 후반대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10%가 넘게 지지율이 빠졌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2개월 정도 만에 메르스 사태가 종료가 된다면은 다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반사이익을 얻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반사이익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종료가 되니까 그때까지 집안에 꼭꼭 숨고 그래서 답답해했던 그 국민들이 나와서 막 돈도 쓰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분위기 자체가 반짝 살아나는 이런 효과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 이번에도 3월 말, 4월 초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확산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열심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선동을 할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승리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문재인 정권의 노력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이 내려갔던 지지율을 회복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정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역전을 맞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간 지지율 이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자력으로, 본인들의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 반사이익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또 멘붕에 빠질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열심히 이 코로나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로 싸우면서 총선을 치를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더라도 민주당이 잘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반사이익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통합당 자력으로 총선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